지금 대한민국은 일본과 아주 민감한 이슈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115년 전과 비교해서 일본과 원만한 협력 관계를 갖지 못할 때 어떤 대가가 있을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에 와서 지금 이 시대에 일본을 저버리는 것은 미국을 저버린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이 아니었으면 1948년 건국과 1950년 6.25 전쟁,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세계적인 지위로 올라서는 것은 불가능했고, 일본의 조역 역시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오늘의 위상 역시 갖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보다 미래가 중요하다고 하니 지난 일보다는 미래를 걱정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과거는 일단 논외로 해보겠습니다. 역사를 겸허하게 냉철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면 오늘날의 사정도 20세기 초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일본의 한 국제정치 전문가가 이런 의견을 내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즉, 남한의 경제력과 북한의 핵을 가진 통일국가가 된 한반도에 친중국 정부가 들어서 있다는 것은 일본에 엄청난 위협이 될 거라는 요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일본이 그렇게 느낀다면 방관할 것인지, 또 미국은 일본의 안보가 위협을 받는데 무관심할 것인지, 지금처럼 일본과 적대적으로 가면서 중국과 한편 같은 모양새를 대한민국이 보인다면 결국 일본과 미국에 의해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일본을 적대한다는 것은 미국도 적대하는 얘기와 표현만 다를 뿐입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가 간 관계는 팽팽한 긴장의 끈이 터지기 직전까지 당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한쪽 끝에 있고 반대쪽 끝에 중국과 북한이 있습니다. 지금의 러시아는 좀 멀어진 것 같은데 중국, 북한의 곁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문재인은 미국, 일본과의 대열에 서기를 암묵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고종이 일본을 적대시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2016년 이전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일본의 편에 서 있다면 긴장의 끈이 풀리는 일은 보다 부드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문재인이 그 위치를 거부한 상황에서는 긴장의 끈이 풀리는 과정에는 거친 경랑이 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어쩌면 포탄이 나르는 일도 피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을 제거하는 그 과업을 미국은 미완성으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우리 자유시민은 북한 세습 체제에서 억압받는 주민들을 해방시켜야 할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핵으로 세계를 위협하는 북한을 지금의 모습까지 오도록 비호해 주었던 중국의 비신사적이며 강도적이고 포식자적인 행태가 다 드러났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경제적, 지정학적 포식성을 제대로 파악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그런 행동을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않을 것입니다. 그 결과 중국은 더 이상 그런 행동을 이어가기 어렵게 됐습니다. 중국의 미래는 그들 스스로 초래한 원인 때문에 붕괴할 것 같습니다. 그 모양이 한꺼번에 무너지듯 할 것인지 아니면 서서히 내상을 입고 주저앉을 것인지 둘 중 하나라고 봅니다. 중국이 그런 길로 들어섰음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한반도에서 미국과 일본이 인정할 수 없는 북한의 핵이 제거되는 과정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파기 여부가 문재인의 손에 의해서 11월 22일까지 결정이 됩니다. 오늘이 17일인데 5일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뉴스로 보면 파기를 되돌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만약 문재인이 그 협정의 파기를 밀고 나간다면 그것은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한국이 군사동맹 또는 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국제사회에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과 일본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한반도 정권이 되면 그때부터는 확실히 중국과 러시아의 손아귀에서 좌우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문재인이
2017년 중국에 산불을 약속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봐도 이미 잘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 무렵은 그래도 미국에 표면적으로 등을 돌리지 않았던 시기였는데도 그랬습니다.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의 공군기가 대한민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별 거리낌 없이 침범하는 것도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게 중국의 뜻에 좌우되도록 변하는 한반도를 미국과 일본이 가만두고 볼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은 고종이 일본의 등을 돌린 것과 비교할 수 있는데, 그 후에 러시아의 위험을 인식하고 고종이 중립을 해보겠다고 몸부림칠 때는 특히 일본이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상황을 지금 연상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11월 22일이 지나면 그 결과는 고종이 당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115년 전에 일본과 러시아가 만주와 한반도를 놓고 겨룬 대결에서도 전쟁에 돌입하기 전에 외교적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역시 북한의 핵무장을 놓고 외교적 해결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올해 2019년 2월에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그리고 올해 6월 판문점에서 미북 정상이 만난 것 등이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불러내서 직접 교섭 일선에 나선 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까지 시도한 외교적 노력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북한의 핵 이슈가 가진 긴장의 끈은 머지않아 끊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115년 전이나 지금이나 외교 현장에서도 한반도 정권은 객체일 뿐입니다. 문재인이 고종처럼 할 때마다 외교의 위상도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22일은 대한민국 정권이 이 나라를 어느 편에 위치할 것인지를 명명백백히 보여주는 마지막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결정이 한반도의 긴장의 끈을 끊는 일을 보다 부드럽게 할 수 있는가, 더 파괴적이 되도록 만들 것인지 예상할 수 있는 한 시험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